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좀 나눠봐야 돼요.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일단 명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뭐 A형, 혈액형, A형, B형, AB 가지고도 사람 막 그 특징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연월일시에 이렇게 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뭐 다 따지려면 끝이 없고요. 크게는 신강한 사람과 신약한 사람으로 일단, 왜냐면 이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쓸 길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사는데, 이 여기서 신강이냐 신약은 내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네, 건강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힘이 센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은 뭐냐면 자아, 내 주체성이 나 바깥의 세계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신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밖의 세계보다 큰 사람, 내 룰은 내가 정하겠다는 사람, 이 신강한 사람입니다. 신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주체성보다 내 바깥에 나 바깥에 내 자아 바깥의 세계의 기운이 더 센 사람이 신장한 사람.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는 내 주변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좀 조심조심하고, 또 뭔 결정하기 전에도 좀 많이 물어보고, 뭐 인터넷 검색도 열라 해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게 신약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 딱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쓰임이 있죠. 요걸 좀 더 이제 이 신강한 사람, 신약한 사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인간의 본질을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참 저는 이 수많은 한자 중에서도 이 사람을 뜻하는 저 사람인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딱 두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죠. 한 개만 빠지면 무너집니다. 이게 빠져도 무너질 것이고, 이게 딱 이것이 균형을 맞춰 있을 때만 이 사람은 설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아무리 신강하든 신약하든 간에 인간은 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라는 어떤 하나의 장 안에서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스가모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깨닫고 자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특히 인간은 독립적인 자신의 그 경제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포유류보다도 긴 양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20년을 갖다가 몇 키워야 되잖아요. 20년도 아니죠. 대학까지 하면 한 23년, 요즘 한 30까지 집구석에서 이렇게 엄마 밑에서 이렇게 밥 얻어먹는 자식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투자해야 되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사람은 만약 혼자서 한 다른 동물처럼 한 6개월 정도 젖먹이다가 알아서 먹고 살아봐 그랬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그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타자와의, 다른 타인과의 관계의 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온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를 규명하는 데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2시간 단위로 끊어지면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똑같이 않냐고. 그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 8글자가 다 같은데. 그건 잠깐 뭔가 좀 아주 이렇게 통렬한 질문 같지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건 사람이 혼자서만 산다라고 했을 때나 가능한 질문이에요. 자, 나하고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와 선생님의 부모는 같이 같을 확률은 0입니다. 가령 둘 다 똑같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음악의 재능을 가진 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 집안 환경은
와,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온갖 악기 사주고 어릴 때부터 막 비싼 레슨 다 시키는 반면 우리 아버지는 재능이 안만 있어도 막 짓밟고 그냥 악기 때려 부수고 막 그랬으면 우리 둘이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나요? 가능하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 억압 속에서 성장하게 되겠죠. 특히 막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의 조건만 대입하는 순간 아무리 같은 날 같은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판단컨대 있던 이 역학과 점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역학이라는 것은 이 역자는 이 바꿀 역자인데요. 이렇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변화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의미해요. 인간을 한 명의 주체의 운명을 다루는 것이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명리학이 있고 서양에서는 점성학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점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인지 이 회사에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빨리 돈을 들고 튀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 상황을 점치는 겁니다. 이것은 점수입니다. 이게 주역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점, 다음에 이제 서양식으로 보면 타로 카드 점, 이런 것들이 이 점수는, 다시 말해서 점수는 상황과 고, 스톱 이것을 의미한다면 역학은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명리학은 역학으로서의 명리학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떤 한계가 있냐? 우리나라 올해 국운은 어떻게 될까요? 명리학의 대상은 그냥 한 명의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국운 알 수 없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점술이 옛날에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그 문명의 산물이라면 오히려 역학은 지금의 일종의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리학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은 그 한 사람의 주체성, 그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봉건 시대 때부터 한 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명의 인간을 주체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맛을 보았던 명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중에서 명을 추출해내고 대운을 통해서 우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의 운명을 이제 파악하고 그 길흉하복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신강과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러프하게 어떤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신강한 사람, 신약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화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강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주체성도 있으면서 또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또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그래서 직업도 보면요, 보통 이렇게 한 직업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오행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5개 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약간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옛날에 좀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요즘 학교 선생님들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막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해봤자 친한 친구한테 50만 원 빌려주고 떼인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있는 사람들한테. 또 뭐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해봐야 그 50만 원을 기대도 안 하는 50만 원을 돌려받은 거. 뭐 이런 정도가 그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명리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삶이 예측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몇 살 되면 정년할 것이고 정년하고 나면 연금 받아서 또 이렇게 살 것이고 이 플랜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 삶이 지겹다는 거죠. 그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너무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를 또 더 쪼개면 이제 신강 중에서도 극신강한 사람 있고 신약 중에서도 극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5개가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극신강과 극신약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신약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극신약인데요. 제가 극신강이라고 생각하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극신약한 신약이 극을 달하게 되면 신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실과 수많은 패배를 맛보게 되죠. 예. 그래서 끝과 끝은 넘치면 끝과 끝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양의 법칙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이제 이 명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가는 무토인데요. 저 8개의 글자 중에 이 무토와 같은 글자가 토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생해 주는 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 일간의 나의 힘을 내 주체의 힘을 빼앗아가는 기운, 재성과 관성, 식신과 재성, 관성만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 활동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걸 감당할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템포를 조절할 텐데 나는 평생 제가 40대 초반에 쓰러지기 전만 해도 전 제 몸이 진짜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술도 엄청나게 먹어도 끄떡이 없었고 밥을 매번 세워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있는 데도 거의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요 늘 골골거리고 늘 여기 아프고 한데 골골 80에서 안 죽어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병원이 이런 게 뭐 하는 데야 막 이러다가 돌연사 40대 돌연사 한 방에 훅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가지는 않더라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정말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양보다는 음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신강보다는 신약이 훨씬 생존력이 강합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요 또 신강한 사람을 동경해요. 나도 좀 저렇게 저 사람처럼 뭔가 좀 줄 때도 있고 막 좀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게 살아보고 싶다.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 이제 이 명식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 일간인 무토가 어떤 힘을 지니고 살고 있는 나를 판별하게 해주는 것이 이른바 신강 신약 판별법이다. 굉장히 이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약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 안의 힘보다 내 주체성의 힘보다 내 주체성 바깥에 세계의 힘이 더 크다.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신감의 길교로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그 길을 놓치. 나는 안 될 거야. 정정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왔다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한테는요 자존감이 필요해요. 나는 소중하다.
난 버러지가 아니다. 응? 난 존엄하다라는 진짜 자존감이 있습니다. 신약한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폐나 우울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견디기 어렵게 돼요. 그럼 심각한 사람한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심각한 사람들한테. 네. 심각한 사람은요, 말 말고 일을 해야 돼요. 말로 다 하거든요. 이렇게 왜 심각한 아이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한다고? 평생을 알아서 뭐 안 하는데.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놉니다. 그 말이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알아서 한다고 진짜로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은요, 재성과 관성을 정말 어른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가 아니라 크게 되기 전에 작게 되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무엇과 다른 사람과 함께.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데 라는 어떤 이상한 말도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모든 기회를 또 떨어뜨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심각한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신약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자살하려고 자살한 마음이 막 있어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을 못해요. 근데 심각한 사람은요 자신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 자기를 살해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람들은 신약한 사람보다도 더 세심한 케어와 플랜이 필요하다.